근래에 비교적 갑자기 안 좋았다면 제가 그걸 먼저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파킨슨병이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공포감에 빠지거든요. 이게 진짜 어떤 병의 진행에서 정말로 이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악화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는 그 정도는 병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암 같은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암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는 질환도 있고, 정신과적인 질환은 정말 스트레스가 바로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스트레스에 따라서 여러 질환이 다 영향을 받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텐데, 파킨슨의 경우는 거의 정신과적인 질환 다음으로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파킨슨이라는 게 도파민에 관계된 질환인데, 도파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신적인 활동에 영향을 많이 주고 많이 받기도 해요.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도파민의 어떤 활성이 억압이 돼요.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충만하려면은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재미를 느끼고 이럴 때가 이제 도파민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고 하는 건데, 적정한 의욕과 적정한 활동, 재미 이런 것들이 도파민을 촉진시키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약간 억압적인 걸 뜻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환자분들 제가 체크를 해보면은 파킨슨 발병하고 진단을 받기 전에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우울증 진단도 받고, 그래서 뭐 항우울제 등 약도 오래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성향적으로도 굉장히 꼼꼼하고 예민한 분들이 이 질환에 많이 걸리는데, 남들보다 더 많은 그런 세세한 것들을 신경을 쓴다는 뜻이고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이렇게 일상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도 이 뇌에는 과부하고 도파민에 좋지 않다는 거죠. 저희 치료 과정에서 갑자기 최근에 계속 좋았다가 뭐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악화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럴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최근에 뭐 신경 쓸 만한 일이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하는데요.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거의 즉각적으로 이 파킨슨병의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근래에 비교적 갑자기 안 좋았다면 제가 그걸 먼저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파킨슨병이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공포감에 빠지거든요. 이게 진짜 어떤 병의 진행에서 정말로 이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악화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일시적인 악화를 유발시키는 많은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갑자기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다, 전날 신경 쓰느라고 잠을 못 잤다거나 되게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 계속 저희 치료를 받으면서 좋은 상태를 잘 이렇게 유지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부인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돌아가신 시점부터 갑자기 다리를 이렇게 좀 못 가누는 그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가 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정신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임상적으로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취약한 쪽에서 그쪽으로 이제 항상 이 병의 문제가 쌓였다가 터지는 거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뇌의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려면 이제 이 신경계 쪽, 이 중추신경 쪽이 좀 허약한 그런 어떤 체질이나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아무래도 그럴 수는 있겠죠. 우울증에서도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이게 도파민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우울증, 세로토닌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우울증. 도파민이 부족한 우울증이란 거는 정말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고 말수도 줄고 여러 가지 활동도 주는 이러한 식의 어떤 정말 둔해지는 그런 우울증, 이런 것들은 관련성이 높다고 봐야죠. 도파민의 어떤 그 저하로 인한 우울증이니까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항우울제 이런 것들 중에 파킨슨을 유발하는 그런 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들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서 계속 그거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의학은 워낙 심신의학의 그런 관점이 크다 보니까 이 마음의 문제, 이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해법이 잘 되어 있는데요. 파킨슨에서의 관련성은 훨씬 더 한의학적으로 설명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감정 상태,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인 것들을 오장육부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정신적인 억압, 화병, 우라, 우울 이런 것들은 보통 한의학에서 간 쪽으로 보거든요. 간기가 이렇게 올라와야 본인이 막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 간 기운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한의학적으로 간은 근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근육의 운동성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뻣뻣해지고 떨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한의학적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고 동의보감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간 쪽의 열을 푼다거나 간 쪽의 기운을 올려줘서 그 증상을 풀어가는 그런 처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파킨슨과 이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이 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원인과 병리적인 문제를 만들어주는 원인으로서 정신적인 걸 이미 많이 얘기하고 또 간이 문제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증상이 이런 파킨슨의 증상과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다른 질환에 비해서 이런 스트레스적인 요소로 의해서 생긴 파킨슨의 경우는 굉장히 저희 처방이 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의 문제를 풀어주었을 때 상당히 빠른 결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라는 것은 아무래도 스트레스 환경이라는 게 일단 있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걱정을 하게 되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일단 스스로가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 병에 얼마큼 안 좋은지를 정말 안다면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생각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생깁니다. 물론 저희 처방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느긋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또 처방을 통해서 도움을 드립니다만 제가 환자분들을 쭉 지켜보니까 본인 스스로의 각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치료에 도움도 받지만 어느 시점에서 내가 내려놓았다. 자식 걱정이나 경제적인 걱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내가 내려놓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좀 예후가 좋아요. 자기 마음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1차적인 어떤 부분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는 방어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파킨슨에서는 결국은 이런 도파민이 떨어지는 게 문제니까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도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스트레스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좋은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뭔가를 나아갈 때 그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사이클에 적절한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도파민이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너무 없어도 도파민의 활동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과다해도 도파민이 억압이 되고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줄 때 도파민이 자극이 되거든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내가 어떤 취미거리나 어떤 공부를 한달지 운동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간 목표감을 가지고 한달지 본인이 스스로가 재미를 붙이고 의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올리는 것이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요법입니다.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피하려고만 애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나한테 적절한 어떤 자극이 되는 어떤 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스트레스, 좋은 의미의 스트레스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